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께서 기조 강연을 하겠습니다. 한민호 대표께서는 올해 문화관광부 공무원이었고요. 그 핵심 국장이 미디어 정책관, 체육 정책관을 다 역임하셨습니다. 한민호 대표님입니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황교안 전 총리께서 먼저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황 총리님 그 아까 그 축사 격려사 들으시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군요. 그분이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중국에 관한 얘기, 중국 공산당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대한민국의 저 좌파들은 물론이고 우파들 중에도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물론 저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중국 민주화 운동한다, 또 중국 인권 운동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국내외 중국 공산당 간첩들 많습니다. 주최 측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황교안 총리님 그 아까 축사 받아가지고 그 원문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황 총리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직함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대머리 협의회 회장 제가 맡고 있고, 네. 그 전국의 대머리와 그 가족 친지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모르고 이게 대머리 비우고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855 포럼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855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강원도의 화천군에 있는 큰 호수인데 그게 원래 호수 이름이 855가 아니고 화천호였습니다. 근데 1951년 5월 달에 거기서 중국 공산당 3개 사단 24,000명을 선멸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시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묻을 수가 없어서 불도저 가지고 미군이랑 우리 이 한국군이 도자로 전부 다 그 시신들을 이 화천구에 집어넣습니다. 수장을 다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55년도에 휴전 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여기는 이 공산당 오랑캐를 쳐부순 호수다 그래가지고 파로 오랑캐를 오자를 써서 파로호라고 그 호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그 중국 공산당의 푼돈을 얻어먹은 놈들이 파로라는 이름을 원래 이 이름 화천호나 뭐 대붕호로 바꾸자라고 그야말로 연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50년 만에 격변기에 접어들었어요. 세계가 지금 지축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 여러분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요. 이게 72년 2월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저 월남에서 아직은 전쟁 중인데 월남을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딜 넘겨주겠냐, 미국이. 이런 걱정 끝에 이제 10월 유신을 하신 거죠. 그리고 79년도 1월 달에 미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중국이 기적적인 발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중국 공산당 푼돈을 좀 얻어먹은 놈들이,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놈들이 뭐라고 하는 놈들이 있냐면은 오늘날 중국의 이 기적적인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능력 때문이다. 여러분 중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뭐 덕분입니까?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 시장을 열어주고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놈의 중국 공산당이 잘 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박혀서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지난 50년을 미중 미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진영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중 미로의 시대. 이 미로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미로를 해왔지만 중국 공산당은 부단히 초한전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 교류하고 친선우호하면서 속으로는 간첩을 만들고 기술을 훔쳐가고 또 BLM이라고 아시죠? Black Lives Matter.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단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택동주의자들의 반미 단체입니다.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키웠어요. 그리고 펜타닐을 갖다가 조폭도 통해서 쭉 뿌려가지고 미국 사회를 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공작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르월이다. 이거는 순진한 우리 입장에서 멍청한 표현이고 사실은 중국 공산당은 잠시도 쉬지 않고 초한전을 전개해 왔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뒤늦게 한 10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체와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야를 막론하고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중국 공산당을 쳐부수지 않으면은 미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절실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동시에 이제 외교 군사적으로 포위를 하고 있죠. 이건 있잖아요.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이 뭐 대통령이 바뀌면 해소될 수 있는 무역전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활을 건 피차. 중국 공산당과 미국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죠. 초원의 길, 자유경제지대가 성사되기 위해서 가장 큰, 어쩌면 유일한 장애물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에 대해서 이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몰라요. 공산당은 대놓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놈들이에요. 근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사실은 무식하고 무능해. 공산당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신해서 독재를 해야 돼. 이게 공산당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산당이 영원 무궁토록 일상 독재를 하겠다. 이런 놈들입니다, 공산당이. 그리고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이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소위 당 국가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단적인 부패 그리고 극단적인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자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죠. 여러분 1997년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을 받았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게 뭐냐면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해서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체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2019년도에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홍콩 이 중국 본토에 편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홍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고 벌 수 있었습니까,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짓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인구 70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나오는 그 자유의 목소리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까봐, 그리고 그 자유 목소리가 위구르, 또 티베트, 뭐 이 몽골 이런 데로 퍼져나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홍콩이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목을 밑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런 놈들이 자기네 땅에 혹은 초원의 길 어딘가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홍콩을 그 짓밟은 놈들이 무슨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영원한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간탱이가 부어가지고 속으로 미국을 잡아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라고 그야말로 연병을 하는 바람에 중국은 다시 영원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인민의 지옥이죠. 중국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정말 불쌍해요. 중국 관련된 이런저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국과 서방은 디커플링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수출을 못해요.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장 다 문을 닫고 있죠. 외국 자본 철수하고. 그리고 그동안 공산당만 잘 사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는 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고, 또 그동안 그야말로 그 경제 성장을 한 게 빚으로 부채를 얻어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운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길도 막히고 내수 시장도 없어요, 중국은 지금. 그래서 세금이 안 거치니까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주민들을 그야말로 갈취하고 있어요, 조폭처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원래 조폭인데 진짜 노골적인 조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화물 싣고 가는 트럭 기사들 세워가지고 온갖 그야말로 너저분한 수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화물 총량을 재는 이제 그 대형 저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너 이거 중량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이 벌금을 뜯는 거예요. 식당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계란말이를 파는 식당이다. 근데 이게 원래 정해진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여기다 왜 파를 넣어서 계란말이를 만들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주민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탕핑, 그냥 자빠져 있죠, 길거리에. 너무 불쌍해요. 대학 다니고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살 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해. 그리고 군인, 경찰,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저는 곱게 무너지지 않고 발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중국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디서 할 거냐. 아니 설마 전쟁 일으키냐. 여러분,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잖아요. 기습폭격. 그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폭격을 했냐면 그 전에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의 이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일본을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서 고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발작을 한 겁니다. 그게 41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미국이 나서가지고 자유진영에서 다시 중국 공산당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곱게 무너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시아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서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중국 공산당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배후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빼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중국 인민들,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지 중국의 인민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인민들, 또 여기 와 계십니다만 위구르인들, 티베트인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등이 총단결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당연히 미국도 힘을 보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중국 공산당 타도를 위한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동맹의 출범식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국가 의윤군 행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인데 이 국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호 대표께서 중국 공산당과 공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기조 연습해 주셨습니다.